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 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4강, 흑인, 백인, 황해는 완전히 다른 동물인가? 제2강에서 다윈이 사용한 용어 종의 사전적 의미, 즉 종은 생명이나 생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학의 마지막 단계인 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이라는 용어가 갖는 생물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개체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와 한국 소를 교미시키면 송아지가 나옵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자손을 생산할 수 있고 암말과 수탉나귀를 교미시키면 노새가 나옵니다. 이것은 종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끼와 닭을 교미시키고 염소와 돼지, 말과 코끼리를 교미시키면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의 구분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넙치는 알에서 부화해 나오면 붕어나 피라미처럼 수직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데 이것이 자라면서 왼쪽으로 눕는 것이 있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있습니다. 둘을 맞대 놓으면 거울상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눈 자루가 위로 돌아간 방향을 보면 어느 쪽으로 누운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누운 것을 광어라 하고 오른쪽으로 누운 것을 도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광어와 도다리를 완전히 다른 종, 서로 무관한 동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개운치 않습니다. 고추라고 하면 우리는 잎과 줄기의 생김새, 높이, 열매의 모양, 그리고 그 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줄기에 달린 모양을 보면 우리나라의 것은 땅을 향하고 있는데 열대지방의 어느 종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데 열매가 향하고 있는 방향만 다른 이 둘을 완전히 종이 다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맛이 향기롭고 싱그럽기 때문에 누구나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탱자는 너무 쉬워서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찡그립니다. 사람들은 탱자를 과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귤의 씨를 심으면 그 열매는 절대로 감귤이 나오지 않고 반드시 탱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귤과 탱자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전 별개의 다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이 개별적이다 라는 말은 광어와 도다리, 열대 고추와 우리나라 고추, 귤과 탱자를 각각 다른 동물, 다른 식물로 확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것들을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낙지, 꼴뚜기, 쭈꾸미는 크기만 다를 뿐 모양새도 일치하고 맛도 일치합니다. 빨간 장미와 흰 장미, 진달래와 철쭉, 단복낙타와 쌍복낙타, 이것들을 서로 다른 동물 또는 식물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흑인, 백인, 황해를 놓고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점은 있지만 분류학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촌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애매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considering the origin of species, it is quite conceivable that a naturalist reflecting on the mutual affinities of organic beings, on their embryological relations,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geological succession, and other such facts, might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pecies had not been independently created, but had descended like varieties from other species. 종의 기원을 생각할 때 생물의 유사성, 발생학적 관계, 지리적 분포, 지질학적 연속성 및 기타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종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변종처럼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종은 독립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저 유사한 것들이 발생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원종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생존은 발생 과정, 기후 및 지리적 다양성, 먹이의 양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혹독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생명체는 스스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다윈은 이 변화 과정을 자연도태라 했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적자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도태하여 적자생존할 때 그 변화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종의 변화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각각을 다른 생명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일 종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앞서 언급된 종의 구분이 애매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윈은 독립적으로, 즉 낙지와 꼴뚜기, 빨간 장미와 흰 장미, 멧돼지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 첫머리의 역사적 스케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앞서 인용되었던 문장입니다. Until recently, the great majority of naturalists believed that species were immutable productions and had been separately created. 최근까지 학자들 대부분은 종은 불변의 것이며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믿어왔다. 중세의 사람들은 생명체는 불변의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종이 불변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 분홍 장미, 흑 장미, 이것들은 모두 다른 종, 다른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믿어왔다의 과거 시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왔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종은 변하는 것이 참이라는 함축입니다. 다윈은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Although much remains obscure and will long remain obscure, I can entertain no doubt after the most deliberate study and dispassionate judgment of which I am capable, that the view which most naturalists until recently entertained, and which I formerly entertained, namely, that each species has been independently created, is erroneous. I am fully convinced that species are not immutable. 많은 것들이 불명료하고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이지만 신중히 검토하고 냉정하게 판단한 끝에 많은 학자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각각의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종이란 불변의 것이 아님을 나는 확신한다. 많은 것들이 불명료하고 이 부분은 변화의 정도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작기 때문에 종의 구분이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자연도태에 의하여 동일종 사이에 경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압축한다면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 이 변화는 1차 법칙 창조에 의하여 생성된 개체에게 일어나는 후속적 자연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윈은 이 후속적 현상을 진화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이 다윈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원숭이가 변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을 진화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진화론은 신화가 됩니다. 그러나 진화는 과학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진화가 현대 유전학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